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부터 D램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은 이제 D램의 회로적인 구조와 D램만의 동작 원리를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D램은 이제 셀에서의 작동과 센스 앰플리파이어라는 것의 작동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메모리로서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셀에 관한 내용만 오늘 다루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DRAM은 3T 1C 트랜지스터 3개 캐퍼시터 하나의 구조가 있고 1T 1C 하나의 트랜지스터 하나의 캐퍼시터로 동작하는 DRAM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3T 1C는 너무 옛날 기술이라서 이거는 하지 않을 거예요. 굳이 설명을 하자면 writing, 그러니까 쓰기와 읽기가 선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선이 다름. 그래서 비트라인 2개가 필요했었어요. 근데 어쨌건 이건 좀 옛날 기술이니까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지금 쓰고 있는 D램은 하나의 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라인 하나, 워드라인 하나, 트랜지스터 하나, 캐퍼시터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회로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흔히 이렇게 그리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비트 라인에 그 기생 캐퍼시턴스가 붙어 있어요. 기생 캐퍼시터 붙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너무 디테일하게 지금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건 이런 게 있고요. 이걸 설명 안 했네. 얘가 비트 라인이고요. 얘가 워드 라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캐퍼시터를 하나 그려볼게요. 캐퍼시터는 여기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셀이 이 안에 캐퍼시터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생겼고, 이제 얘네들한테 전압을 내가 어디를 어떻게 각오를 하면서 이제 쓰고 읽고를 한번 해볼 거예요. 결국 메모리는 읽기와 쓰기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메모리가 되고요. 그래서 일단 스탠드바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겠죠. 뭐든지. 네, 그러면은 여기 타임 스케일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자, 각각 지점을 좀 그 명칭을 좀 박아줄게요. 그래서 이 도선, 이 비트 라인에 걸리는 전압이 있죠. 그리고 이 워드 라인에 걸리는 전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캐퍼시터가 갖고 있는 전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V 캐퍼시터 이렇게 쓸게요. 표기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볼티지인데, 자, 먼저 워드 라인이 자, 이걸 나눠야겠다. 얘가 0, 얘가 1.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두 개로 나누고 1, 0. 네. 그래서 얘가 0, 얘가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요 아랫부분에 제가 비트 라인의 전압을 적을 겁니다. 얘는 이 캐퍼시터의 볼티지를 적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워드 라인은 제일 위에다 적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1이라는 정보가 우리가 VDD라고 말하는 정보고요. 0이라고 말하는 정보가 그라운드가 되겠죠. 요거를 이제 할 건데, 스탠드바이 상태라는 건 뭐냐? 자, 워드라인은 0. 그 다음에 이 안에는 뭐 0이었다고 쳐보죠. 캐퍼시터 내에는 정보가 없었다고 칩시다. 0. 그리고 비트라인을 2분의 1로 걸어줍니다. 이건 전압이니까 걸 수 있거든요. 뭐 무조건 바이너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2분의 1인 상태로,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은 요거는 VDD 분의 2, 2분의 VDD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상태로 전압을 걸어줍니다. 자,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스탠바이 상태예요. 자, 그러면 써보도록 할게요.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먼저 비트 라인을 여기를
1로 올려줍니다. 띡 올라갔죠? 그리고 뭐 그와 동시에 물론 시퀀셜하게 하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여기도 열어줘요. 1로 띡. 오케이. 자, 내가 이걸 두 개를 올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비트라인의 정보가 지금 얘가 1인 상태죠. 이거 너무 지저분해질 것 같다. 잠깐만. 좀 연한 색깔로. 너무 연할 것 같은데? 아무튼 비트라인이 1입니다. 1. 그럼 지금 여기에 전압이 막 풍부하게 있겠죠? 그리고 내가 워드라인을 열었어요. 얘를 걸어줬어요. 그러면은 얘는 엠모스입니다. 엠모스이기 때문에 전압을 걸어주면 동작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열립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워드라인을 열었고, 그러니까 워드라인이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얘를 열었고, 얘는 내가 넣을 정보입니다. 정보. 비트라인은. 이거 적어주는 게 좋겠다. 얘는 길목. 얘는 정보. 얘는 저장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보를 내가 1로 걸어주고 길목을 열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0이었던 게 올라갈 겁니다. 쫙.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저장소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얘를 꺼야겠죠? 길목을 닫아주고 뚜. 그리고 내가 정보 주던 것도 이제 다시 스탠바이 상태인 2분의 VDD로 낮춰줍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가 라이팅이죠. 라이팅. TT.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의 저장소 이 캐퍼시터에는 많이 전압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전압이 생겼습니다. 그죠? 지금 이렇게 높게 됐죠?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읽어내야 돼요. 읽어낼 때 어떻게 하느냐? 아까는 이 정복의 이 정복한 이 비트라인을 1로 올리고 열었죠. 지금은 그냥 길목을 열어줍니다. 뚜. 그러면 이게 열리는 순간 이 저장소의 전압은 VDD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의 전압은 이 비트라인의 전압은 2분의 VDD죠. 그래서 떨어지게 될 거예요. 뭐가? 얘가. 그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5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5니까 이게 열리면 이게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있는 것들이 슉. 그죠? 그거를 요게 좀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얘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살짝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요때 이제 센스 앰플리파이어라는 것이 이거를 인식합니다. 네. 작동. 오케이? 그래가지고 센스 앰플리파이어가 VDD 2분의 VDD보다 높아졌는데 그럼 팍 올려요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 얘도 이거 약간 소모됐는데 다시 팍 올려줘요. 그래서 지금 이거 닫아주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정보가 1이 있었구나 이 캐퍼시터에 요거를 알 수가 있게 되죠. 요거를 똑같이 만약에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자 원래 비트라인 그 캐퍼시터에 요거는 1이 있었다고 쳐봅시다. 1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요거랑 요거 사이에 가운데 이제 비트라인의 전압이 있었고 얘는 1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워드라인 길목이 이제 0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열었어요. 열고 닫았어요. 여는 순간에 그러면 그치 지금 1이니까 그리고 얘를 올렸지. 그러면은 지금 아까는 여기에 정보가 0이었던 건데 지금 이건 1이었던 상태죠. 똑같이 라이팅을 할 거예요. 0을 쓸 겁니다 이번엔. 그럼 얘를 이쪽으로 낮춰줘야겠죠? 왜냐면 얘를 써주고 그거를 얘를 통해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니까. 그죠? 정보, 길목, 저장소. 그러면은 오히려 이번에는 여기 있던 애들이 줄줄이 빠져나갈 거예요. 0이 될 때까지. 그죠? 요때는 센스 앰플리파이어가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서 0이 되고 다시 스탠다드 상태로 돌아오면 0, 0, 0. 0이란다. 이건 2분의 VDD 0, 0. 처음 상태로 돌아왔죠? 다시 써요. 2분의 그 비트 라인을 2분의 VDD에서 VDD를 올려주죠. 그와 동시에 길목인 워드 라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풍부한 전압들이 전하들이 이쪽으로 쫙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쭉 올라갔죠. 오케이. 그래 닫아줍니다. 얘를 길목을. 그 다음에 내가 인식하고 싶을 때 길목을 딱 열어서 비교를 하는 거죠. 이 비트 라인의 전압이랑 캐퍼시터의 전압이랑. 그래서 캐퍼시터의 전압이 조금 떨어지고 비트 라인의 전압이 조금 올라가는 순간에 센스 앰플리파이어가 이걸 받아들여서 확 올라가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D램 셀입니다. 만약에 여기 없었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오케이. 자, 비트 라인이 2분의 VDD로 있고 얘가 0이에요. 오케이? 이 상태에서 내가 얘를 열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아까와는 다르게 여기는 2분의 VDD인데 여기는 0이죠. 그럼 여기 있는 애가 좀 여기로 흘러 들어갈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전압이 조금 떨어질 거예요. 조금. 얘는 조금 올라가겠죠? 그러면 센스 앰플리파이어가 작동합니다. 이 약간의 차이에 의해서 여기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얘를 바닥으로 내리꼽습니다. 이렇게 팍. 그리고 얘도 없었는데 하면서 바닥에 내리꼽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비트 라인에서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아, 저장소에 없었구나. 이렇게. 그래서 얘는 지금 1로 받아들인 상태고 얘는 0으로 받아들인 상태죠. 그래서 이 구간이 리드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작동하는 게 D램 셀의 동작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D램 셀의 동작 원리는 센스 앰플리파이어가 없으면 작동을 안 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센스 앰플리파이어의 동작은 절대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센스 앰플리파이어의 작동 원리야말로 사실 진정한 D램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셀은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쨌건 이렇게 약간 차이가 나는 이렇게 올라가는 요거 있잖아요. 네, 요거를 델타 V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델타 V에 대한 식을 그 회로도를 통해서 풀면은 이게 값이 얼마 나오냐면 델타 V는 요거 델타 V는 2분의 VC VC랜다. 캐퍼시턴스. 캐퍼시턴스. 요 셀의 캐퍼시턴스. 요거는 CC라고 명명할게요. 셀의 캐퍼시턴스 플러스 캐퍼시턴스 비트라인 요거 분의 셀의 캐퍼시턴스 곱하기 VDD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가 이제 변화를 이제 센스 앰플리파이어가 받아들이게 되는 그 방법인데 얘가 0.1V에서 0.2V는 돼줘야 돼요. 그래야 이 센스 앰플리파이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동 전압을 높여주거나 셀 캐퍼시터를 키워주면 됩니다. 근데 작동 전압을 높이면 이제 노트북 쓰는 사람들이 막 발열 때문에 미쳐버리겠다고 막 그러겠죠? 그래서 VDD는 낮춰야 돼요. 작동 전압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셀 캐퍼시터가 크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셀 캐퍼시턴스는 크면 클수록 좋아요. 근데 또 작게 만들려면 셀 캐퍼시터라는 거는 크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캐퍼시턴스는 DA 그 다음에 입실론 0, 입실론 R 이렇게 되는데 자 얘는 그냥 유전상수니까 어쩔 수 없고 얘는 거리가 짧아지면 좋은 거고 얘는 면적인데
이 면적이 자꾸 줄어드는 거죠. 이 디바이스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리고 얘는 이제 유전 다이렉트릭 컨스턴트라고 불리는 애인데, 얘를 이제 어떻게든 올려보려고 모진을 쓰고, 그리고 그 표면적을 늘리려고 모진을 쓰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소자에 만들 때는 작게 만들면서. 그래서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D램의 동작 원리는 이렇게 되고요. 센스 앰플리파이어에 대해서 약간 프리뷰를 하자면, 센스 앰플리파이어가 없으면은 이거를 읽는 순간 정보가 손실됩니다. 그래서 이 읽기 과정은 정보가 손실됩니다. 그래서 얘를 센스 앰플리파이어가 다시 채워주는 거죠. 리프레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캐퍼시터긴 한데, 이걸 닫아놓는다고 해서 꽉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조금씩 새요. 그래서 줄줄 새는 리키지 커런트가 발생해서 캐퍼시터 자체가 휘발성입니다. 자체가 일정 기간 후 정보를 잃어요. 정보 손실. 그래서 다이나믹이라고 하죠. 얘를 정보를 채워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센스 앰플리파이어가 또 리프레시 해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센스 앰플리파이어라는 거는 이제 읽기도 해주는 애고, 심지어 리프레시도 해주는 애죠. 그러니까 센스 앰플리파이어의 회로도가 사실 이 D램 셀보다 복잡하겠죠? 네, 실제로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다음 영상에 드리도록 할게요. 뭐 맛보기로 하자면 센스 앰플리파이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가운데 노드 있고 이렇게 돼서 모스펫 1, 모스펫 2, 그래서 여기 다이렉트로 들어가고 이렇게 있고, 얘가 아래쪽으로, 그 다음에 얘가 위쪽으로 서로 건들지 않고 들어가고, 여기 있는 애는 다시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모스펫이 연결되는 노드가 있고, 여기는 피모스였던 것 같다. 피모스 이렇게 되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아래로 가고, 여기는 또 이렇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서로 얽혀 있는 모습으로 모스펫이 4개가 들어가는 형태가, 이게 센스 앰플리파이어가 됩니다. 요거의 동작 원리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어쨌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자면, 이거 복습해야 되나? 복습을 하자면, 이제 D램은 1T 1C고요. 비트라인 하나, 워드라인 하나, 트랜지스터 하나, 캐퍼시터 하나가 됩니다.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 비트라인에 캐퍼시터가 있고, 여기에 셀 캐퍼시터가 있고, 여기 전압을 VC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트랜지스터가 있고, 그래서 스탠바이 상태에는 비트라인을 2분의 VDD로 잡아준다. 요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내가 입력하고자 하는 정보로 비트라인을 전압을 조정한 다음 길목이 되는 워드라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그 해당 비트라인의 정보가 캐퍼시터 저장소로 들어가겠죠. 저장소로 들어가게 되면 다시 길목을 닫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정보가 저장소인 캐퍼시터 안에 들어있죠. 자, 이거를 읽고 싶으면은 그 스탠바이 상태로 뒀던 2분의 VDD의 비트라인은 그대로 두고 길목인 워드라인만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 전압이 여기보다 높기 때문에 여기 있던 전화들이 이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때 여기서 약간 떨어지고 여기가 약간 올라가면 그 차이를 센스 앰플리파이어가 디텍팅을 해서 비트라인을 1로 박아주고, 그와 동시에 리프레시도 그 셀에다가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끝나면은 다시 우리가 길목을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네. 원리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요 차이, 이 센스 앰플리파이어가 디텍팅을 시작하는 차이, 델타 볼티지는 2분의 캐퍼시턴스 오브 셀 플러스 캐퍼시턴스 오브 비트라인,
이렇게 돼 있고, 요거 분해 캐퍼시턴스 오브 셀 플러스 VDD라고 해서 이제 동작 전압을 높이거나 캐퍼시턴스를 높여주면 되는데, 동작 전압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으니까 무조건 캐퍼시턴스가 높아줘야 된다. 캐퍼시턴스는 에리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캐퍼시터를 만들 때 단면적을 높여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피처 사이즈는 줄여야 된다. 이런 또 거지 같은 작업이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렵다. 이렇게 보시고, 센스 앰플리파이어는 이렇게 생겼고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읽기 과정은 D램의 경우는 정보가 손실됩니다. 뭐 1이 있으면 0이 되는 거죠. 사실 0은 손실이 안 되니까 1이 있으면 0으로 손실되고요. 걔네의 경우는 센스 앰플리파이어가 리프레시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캐퍼시터 자체가 일정 기간이 있으면 정보를 손실합니다. 그래서 휘발성 메모리고요. 그래서 뭐 라이프타임, 리프레시 타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건 특정 시간 이내에 센스 앰플리파이어가 또 리프레시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센서 앰플리파이어의 작동 원리를 회로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봐요.